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워크아웃 13년 만에 주인을 찾아 매각을 진행 중인 중견조선업체 대한조선이 건조가 끝나지 않은 배 안에서 이른 아침 사장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투입돼 행사를 준비했고 새벽부터 만들어진 파티 음식을 옮기기 위해서 조선소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촛불을 끄는 한 남성. 대우조선해양 산하기업인 중견조선업체 대한조선의 대표이사입니다. 평소 업무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앞서 아침 7시에 시작된 이 생일 파티는 지난달 말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선박의 선실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배에서 직원들은 행사를 위해 땡볕에 달궈진 배 안을 수일간 청소했고 행사 전날에는 담당이 아닌 부서원들까지 투입됐습니다. 당일 파티 음식을 18m 높이의 행사장으로 옮기기 위해 조선소 크레인도 동원됐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한 회사 급식업체 직원들은 현장에서 생일 축하 카드를 읽었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회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사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일 파티를 선상에서 준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매일 현장 점검을 하는 대표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생산 부서장들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대표이사는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자금으로 버티다 13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은 대한조선은 이번 주 최종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식당 조리원 5명이 정규직 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지만 금호타이어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해왔다는 겁니다. 법원도 불법 파견을 인정했는데요. 원청이 하도급과 연관이 없는 사업을 하더라도 파견법을 적용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 사내식당에서 12년째 조리원으로 일해온 지정순 씨. 금호타이어의 정규직 고용을 요구합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금호타이어 직원인 영양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원청에서 관리하는 영양사가 식당 내에 상주에서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 조리원들에게까지 모든 지시사항을 했었고. 사실상 원청에 직접 지시를 받아왔다며 파견 근로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는 만큼 업무와 동떨어진 음식 조리원을 파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메뉴 선정과 식자재 구매 등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했고 원청이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경비를 모두 부담해왔다며 조리원들이 그동안 불법 파견된 걸로 판결한 겁니다. 노동계는 원청의 주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업무까지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번 사내식당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은 이례적입니다. 도급계약 전식보다 실질적인 불로자 파견 판결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노조는 판결을 받아낸 조리원 5명의 금호타이어 정규직 고용과 또 다른 사내식당 노동자 51명의 근로지위 확보를 위해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98명으로 전날보다 5천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4,171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6,527명이 확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광주가 14명, 전남 33명이고 사망자는 전남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소아 전담 병상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 기독병원 병상 15개와 전남대 병원 병상 2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소아 전담 병상을 현재 5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서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의 진료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순천 지역 반대 여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순천 시민들은 경전선 도심 우회를 요구하며 상경 집회를 여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노관규 순천시장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노선 우회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순천 시민 400여 명이 경전선 도심 통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확정 예정인 경전선 광주 송정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 기본 계획에 기존 도심 관통 노선 대신 우회 노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전선이 전철화되면 열차 도심 통과 횟수가 크게 늘어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철도가 도심을 관통하게 되면 철도 통행량이 1일 4회에서 40회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소음과 진동, 안전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이 순천 시민입니다. 철도 건널목 입체화나 방음벽 설치 등으로 피해를 다소 줄인다 하더라도 고압 전철 구조물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게 되면 도심이 양분되는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또 도심 우회 노선이 마련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벌교역에서 순천 서면을 연결하는 우회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쪽은 우회하는 노선으로 설계를 해놓고 공사까지 맞춰놓고 오로지 순천만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도심을 우회할 경우 23km를 신설하고 2,500억 원의 사업비 증액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기본 계획에 순천 도심 우회 노선을 반영해 줄 것과 이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 경전선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순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고흥과 구례 등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낮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보통 절기 처서가 지나면 선선한 가을을 맞게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0도, 순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영암과 장흥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시 산하기관의 인사청문 대상은 8곳으로 절반 이상이 청문 절차 없이 기관장을 임명하고 있고 청문 결과가 구속력도 없다며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기관장의 실적 평가와 보수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은 환경공단과 관광재단, 교통문화연수원, 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8개 기관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전라남도가 도민 생활의 불편 사항과 공무원 비위 등을 감시할 도민감사관을 모집합니다. 전남도는 도민감사관 신청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15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고 선발된 도민감사관은 올해 10월부터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도민의 생활 불편 사항과 공무원 부조리 제보와 함께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추진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에서 광주 전남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원을 합의한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임 의원은 산업연구원이 최대 80억 원 범위 안에서 발전기금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는데도 이보다 후퇴한 50억 원 조성에 단순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광주시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와 동구가 올해 10월 충장축제와 함께 거리 공연 행사인 버스커즈 월드컵 인 광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선발된 국내외 100개 거리 공연팀이 참여해서 순위를 겨루는 등 글로벌 축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또 관광 콘텐츠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사옥에서 발견된 깊이 157cm 초대형 구멍을 메우는 보수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10일 공국 크기와 같은 모형의 보수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공국이 잘 메워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어제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